챕터 1 0.1초 사고 전환. 부자의 두개골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 당신은 지금 질문 하나를 품고 있다. 나는 왜 아직 부자가 아니지? 틀린 질문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품어야 할 질문은 이거다. 나는 어떻게 부자의 회로로 점화를 걸 수 있을까? 그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현실을 갈라놓는 첫 번째 코드다. 당신은 아직 가난한 게 아니다. 그저 부자의 사고 패턴으로 부칭되지 않은 상태일 뿐이다. 부자들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차이는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구조와 속도, 그리고 기준의 차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사람이 말한다. 요즘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진짜 인생이 막막해요. 그 말을 들은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다. 진짜 힘들겠다. 뭔가 기운 차릴 일 없을까? 하지만 부자는 이렇게 반응한다. 시간이 없고 돈도 없다. 좋아. 그럼 지금 이 구조 안에서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건 뭔가? 같은 문제, 다른 접근. 이건 단순한 마인드셋이 아니라 두뇌 설계도 자체가 다르다는 증거다. 그들은 본능처럼 구조를 먼저 본다. 그 구조 안에 기회가 있는지, 지렛대를 걸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를 탐색한다. 그 과정은 거의 디지털 회로처럼 정밀하게 작동한다. 그리고 바로 이 회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전이시키고 심어갈 사고의 구조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보를 모으느라 바빴다. 방법을 쫓아다니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다. 사고의 뼈대, 지식은 살이다. 하지만 구조는 뼈다. 그리고 인생은 뼈대로 자란다. 이 시리즈는 당신을 부자의 두개골 속으로 침투시키는 이야기다. 매 챕터마다 평범한 사람과 부자의 사고 차이를 해부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당신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된다. 왜 나는 안 될까?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전개할까?로 질문이 바뀌는 순간. 그 순간 당신의 현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자. 당신은 지금 선택할 수 있다. 평범한 사고로 또 하나의 인생을 리셋할지 아니면 0.1초 사고 전환으로 완전히 다른 회로를 깔아버릴지 이제 선택하라. 당신의 회로는 당신이 고친다. 챕터 2 메타인지 레이더. 부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감시한다. 누구나 생각을 한다. 하지만 부자는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능력. 그리고 여기가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가장 깊은 분기점이다. 평범한 사람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아, 오늘 지쳤다. 그냥 뭘 좀 먹자. 돈 모아서 뭐 해? 어차피 다 쓰게 돼. 그 생각은 사실처럼 들린다. 그 순간의 감정에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이건 진짜 내 생각이야 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부자는 다르다. 그들은 생각 속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 일단 멈춘다. 그리고 묻는다. 방금 이 생각 내가 만든 걸까? 아니면 외부로부터 입력된 반응일까?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사고의 소유권을 바꾼다. 평범한 사람은 환경의 연상이처럼 살아간다. 감정 반응 반복. 하지만 부자는 스스로 사고를 추적하는 레이더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의 좌표를 수시로 리셋한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소비, 한 번의 선택 앞에서 평범한 사람은 지금의 기분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부자는 10분 후, 10일 후, 10년 후를 동시에 상상한다. 지금 이 선택이 10분 후에 어떻게 느껴질까? 이건 열일 후의 후회일까? 축적일까? 10년 후에 이 선택을 한 나를 자랑스러워할까? 그게 바로 10 사고. 부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미래 통합적 시야 확장법이다. 그들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다. 시간을 관통한 자신과 상의한다. 그리고 하나 더. 부자들은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둔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다. 생각보다 생각을 감시하는 관점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을 생각하는 기계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관찰하는 시스템으로 재정해야 한다.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바라봤는가? 몇 번이나 그 생각이 진짜 자신인지 아니면 감정의 찌꺼기인지 살펴봤는가? 당신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위치가 바뀌면 보이는 게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달라지면 삶이 재구성된다. 다음 챕터에선 그 재구성된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현실을 설계하는지 보여줄 거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레이더를 깨워라. 가장 먼저 감시해야 할 건 세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생각이다. 챕터 3 사고의 뼈대를 세우는 법. 부자의 4단계 구조적 사고 회로. 당신은 지금까지 생각이라는 걸 떠오르는 것, 느끼는 것, 결정하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부자들은 사고를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 그들은 생각을 조립한다. 구조화된 사고 설계도를 따라 움직인다. 그걸 우리는 네 스텝 구조적 사고 회로라고 부른다. First input. 이건 어떤 정보인가? 평범한 사람은 정보를 믿을지 말지를 먼저 결정한다. 하지만 부자는 정보를 해석하기 전에 분해한다. 이건 감정인가? 사실인가? 단기 데이터인가? 장기 트렌드인가? 주관인가? 객관인가? 정보는 생각의 재료다. 재료부터 구분할 줄 모르면 요리는 독이 된다. Second process. 이건 어떤 원리로 작동하지? 부자들은 항상 시스템을 찾는다. 하나의 선택, 하나의 사건, 하나의 리스크 속에서도 그들은 묻는다. 이건 반복 가능한 구조인가? 이 안에 복리가 작동할 수 있는 회로가 숨어 있는가? 지금 당장은 손해 같지만 구조상 이득이 되는 흐름은 뭔가? 부자는 당위 결과보다 구조를 믿는다. 결과는 뒤따라오는 그림자일 뿐이다. 트레티 모델. 이 구조를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을까? 부자들은 사고 모델을 복제 가능한 엔진처럼 다룬다. 그들은 사업에서 배운 원리를 돈, 관계, 건강, 학습에 적용한다. 왜? 모델은 반복될수록 강해지고 적용될수록 레버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모델이 생긴 사람은 새로운 상황 앞에서 처음부터 고민하지 않는다. 그는 구조만 보고 바로 설계에 들어간다. GT월 TV 스톱. 지금 이 사고는 어떤 행동으로 연결되는가? 평범한 사람은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부자는 생각하고 움직인다. 그들은 사고의 끝을 결론으로 여기지 않는다. 행동이 나와야 사고가 완성됐다고 본다. 왜냐하면 행동만이 피드백을 만들고 피드백만이 진짜 구조를 검증해주기 때문이다. 이 4단계 회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정보는 분해하고 구조는 해석하고 모델은 복제하고 행동으로 끝낸다. 이게 부자들의 두뇌에서 매일같이 자동으로 반복되는 사고 엔진이다. 당신의 두뇌 속에도 이 회로를 심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해야 할 건 단 하나다. 생각하지 말고 구조하라. 다음 장에서는 그 구조가 현실 속에서 어떤 패턴을 반복하며 불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줄 거다. 지금은 잊지 마라. 지식은 쌓는 것이고 사고는 조립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사고의 설계자다. 당신은 이제 그 도면을 손에 넣었다. 챕터 4 패턴 인식 vs 패턴 중독. 당신은 반복하고 있다. 다만 의식하지 못할 뿐.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하루는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그 패턴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평범한 사람은 이런 루틴에 갇혀 있다. 갈망, 노력, 지침, 보상, 소비, 후회, 자기 비난, 다시 갈망. 한 줄로 요약하자면 감정 해소를 위해 돈을 쓴다. 자신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감정 조절을 위해 반복되는 소비 루프를 학습하고 있다. 이건 마치 배터리가 닳을수록 충전하지 않고 그 배터리로 조명을 더 밝게 켜는 행위와도 같다. 반면 부자들은 패턴을 가지고 논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 흐름, 감정 반응, 시간 분배, 소비 행위를 모두 의도적인 루프로 구조화한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 가치 생산이 자동으로 끼어들게 설계한다. 그들이 자주 쓰는 사고는 이렇다. 이건 반복되는가? 그렇다면 이 안에 복리 구조가 들어있는가? 그들은 패턴을 중독이 아니라 복제로 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부의 패턴 3종 세트. 이건 당신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지도다.
부자들의 3대 패턴 구조. 꿀같이 생산 패턴. 아무리 피곤해도 기록을 남기고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일일 일생산 행동을 한다. 단 5분이라도 남을 위한 가치를 만든다는 패턴을 절대 끊지 않는다. 왜? 이 루프 안에 레버리지와 자산화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리스크 해칭 패턴. 부자들은 무계획한 의욕을 위험 요소로 본다. 그들은 항상 계획과 감정 사이에 리스크 쿠션을 삽입한다. 투자 전에 반드시 2차 검토 루틴, 감정적으로 지출하고 싶을 땐 24시간 보류 규칙, 계획 수립 전 최악 최상 현실 시나리오 3점 그리기. 이건 단순한 신중함이 아니다. 위험을 반복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루틴화된 사고 시스템이다. 세 번째, 복리 구조 패턴. 부자들은 절대 하루를 독립된 하루로 살지 않는다. 그들은 이 하루가 다음 하루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의식하며 행동한다. 그래서 노트 한 줄도, 운동 10분도, 인맥 한마디도 쌓이는 것만 반복한다. 결국 부자들은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반복되게 설계되었는가를 먼저 본다. 그게 패턴의 본질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의도하지 않고 반복되는 것들을 떠올려 보자. 그건 몸이 원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이 익숙한 감정을 재현하려고 반복하는 것일 수 있다. 과로 후 보상 쇼핑, 불안할 때 의미 없는 SNS 스크롤, 후회 후 다음날 무기력. 이건 뇌가 기억한 안전한 실패 패턴이다. 그 패턴을 깨고 싶다면 단 하나만 하면 된다. 의도적으로 반복할 단 하나의 루틴을 오늘 심어라. 예를 들어 하루 5분 가치 생산 기록, 일일 일리스크 점검, 아침마다 복리 질문 1개. 오늘 이 행동은 내게 쌓일 수 있는가? 이건 작지만 패턴의 진입점을 바꾸는 도구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당신의 재현되는 현실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다음 챕터에선 이 패턴들을 현실에 연결하고 두려움과 리스크를 정면으로 재설계하는 도구들을 알려줄 거다. 그 전에 당신은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떤 감정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감정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무의식 루프를 끊는 첫 칼날이 될 것이다. 챕터 5 두려움 해체법, 리스크 리턴 매트릭스를 다시 그려라. 두려움은 언제 시작되는가? 만약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틀렸다면? 이 선택이 나를 무너뜨리면? 이 질문들이 뇌를 감싸기 시작할 때 사람은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한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게 평범한 사람의 사고 루프다. 그런데 부자는 다르다. 그들은 두려움을 없애지 않는다. 두려움을 설계한다. 그들이 쓰는 사고 방식은 단순하다. 최악, 평균, 최상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그린다. 그리고 3가지 질문을 동시에 던진다. 가장 나쁜 결과는 뭐지? 그건 내가 견딜 수 있는가? 가장 일반적인 결과는? 내가 바라는 수준은 되는가? 가장 잘 됐을 때, 그건 나를 몇 배로 확장시킬 수 있는가? 이건 도박이 아니다. 이건 확률과 감정, 자원을 동시에 설계하는 전략적 사고다. 당신은 지금까지 감정으로 선택해왔다. 불안하면 멈췄고, 안심되면 움직였다. 그건 감정 중심 사고다. 그러나 부자는 반대로 움직인다. 가장 불안할 때 나는 가장 많이 계산한다. 그들은 감정을 믿지 않는다. 데이터를 믿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매트릭스를 펼친다. 이 매트릭스는 단순한 표가 아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3단으로 분해한다. RR 매트릭스, 리스크 리턴 사고 도식화. 최악 시나리오. 이게 망했을 때 나는 무엇을 잃는가? 감정 해체, 풀 회복 가능성. 평균 시나리오. 가장 일반적인 흐름은 무엇인가? ROI 예상, 자원 분배 판단. 최상 시나리오. 성공 시 얻는 기회는 무엇인가? 복리 성장 or 시스템화 가능성. 부자들은 이걸 써놓는다. 머릿속에 두지 않는다. 쓰는 순간 두려움은 실체를 가진다. 그리고 실체가 생긴 두려움은 조정 가능한 리스크로 변한다. 이건 마치 뇌 속에 있는 혼란이라는 안개를 지도 위에 그려서 통제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들이 더하는 마지막 전략이 있다. 바로 두려움 GAP 메서드다. 두려움 GAP 메서드. G 감정 레벨 파악. 지금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이름 붙이기. A 숫자로 표현. 이 감정이 1에서 10 중 몇인가? 7이다. P 파편화시키기. 7인 이유는? 3은 돈 걱정. 2는 주변 시선. 2는 실패의 기억. 파편화된 감정은 조작 가능해진다. 당신은 그동안 모란한 공포를 가지고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부자들은 두려움을 이름짓고 수치화하고 쪼갠다. 그래서 움직인다. 이제 당신은 두려움이 왔을 때 그 감정을 신호로 볼 수 있다. 지금 내 뇌는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두려움은 멈춤의 증거가 아니라 계산하라는 신호다. 이제는 망설이지 마라. 펜을 들어 매트릭스를 그려라. 리스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통제력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실은 도망가지 않고 당신의 시뮬레이션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다음 챕터는 마지막이다. 지금껏 쌓아온 모든 회로, 구조, 루틴, 설계를 존재의 차원으로 통합시키는 정적의 문장들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당신은 더 이상 불안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계산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챕터 6 부자의 자아는 왜 평범한 사고를 벗어나는가? 고요한 새벽. 어떤 여자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하루를 설계한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녀의 자아 설정은 어제와 다르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현실을 반응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그녀는 반응형 인간이 아니라 설계형 인간이다. 평범한 사람은 현실 기반으로 자아를 설계한다. 나는 월 300 벌어.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인간이야.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될 거야. 하지만 부자들은 원하는 자아로 현재를 조율한다. 나는 월 1억을 운용하는 사람. 나는 선택받은 구조 안에 있다. 현실은 늦게 반응하지만 내 자아는 이미 바뀌었다. 그들은 사실을 따르지 않는다. 그들은 정체성을 따른다. 현실을 따라가면 늘 한 발 늦고 정체성을 먼저 설정하면 현실이 따라온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한다. 될 사람은 된다. 하지만 진짜 본질은 이거다. 될 자아를 설정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현실은 무조건 자아를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자아를 설정하고 있는가?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자아에서 시작되는가? 부자의 자아는 먼저 생각하고 그 자아에 맞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라면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이미 풍요롭다면 지금 이 선택은 어떤 느낌일까? 나는 어떤 감정을 유지해야 그 자아에 가까워지는가? 이 질문을 매일 반복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그게 바로 부자의 생각 습관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챕터를 들은 당신에게 조용히 전하고 싶은 말은 하나다. 당신은 원래 될 수 있었다. 단지 그 자아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을 뿐. 이제는 당신 차례다. 지금 이 순간 자아를 바꿔라. 현실은 당신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런 콘텐츠가 더 궁금하다면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가장 쉬운 첫걸음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잊지 말자. 진짜 변화는 보이는 것보다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 오늘 배운 것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변화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여정 함께하겠습니다. 구독하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나보세요.